자, 이래경 혁신위원장 인선을 비판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서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어제 결국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틀 만에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분들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라는 부분에 최원일 전 함장이 포함됐을 수도 있지만 천안함 장병과 유족은 콕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 최원일 전 함장은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그런 도발적 발언을 해서 이 사안이 이렇게 불거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 함장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위기감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부하를 다 죽이고라고 발언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천안함 폭침은 북의 어뢰에 의한 기습 공격으로 우리 승조원들 46명이 사망을 하고 58명이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대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최원일 함장이 부하를 다 죽이고 이런 식의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사퇴한 이래경 위원장처럼 천안함 자폭설을 혹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병장들을 다 죽인 그 기본 원인은 바로 북한의 도발 공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당시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의 태도가 상당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때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데요. 말로는 북한이 폭침한 것이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마음으로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니까 이제서야 최원일 함장을 만나서 사과한다는 게 아닌가. 여기 보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분들이라는데 천안함 장병 유족 최원일 함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직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 면담 요청 중단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자,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 자, 어떤 의미로 읽힙니까? 일단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피습에 의해서 이뤄진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함장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부하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지금 당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사태를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를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총리가 낙마했을 때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가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검증 라인에 대해서 저희 경질을 하거나 교체하라고 하는 요구를 분명히 하는 건데 이상민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제가 볼 땐 어떤 모든 사건만 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사퇴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혁신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천안함 문제에 대한 대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공천권 논란으로 가게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부적절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도 임명 강행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또 김광동 진실화회 위원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북한군이 5.18에 관여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예를 들면 근데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이 됐는데요. 이분은 재판 과정에서 반헌법적 행위라고 얘기해서 2년 4개월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 임명 강행했습니다. 거기다가 김태효 이분 같은 경우도 군사기밀 유출 문제로 유죄가 됐는데 사면까지 해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면 자기의 참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소위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과해야 됩니다만 이 사과의 내용들이 당대표로 사퇴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분명히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이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는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혁신위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체제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 전 이런 걸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최원일 전 함장과 이제 전화 연결을 했을 때 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과 뭐 지지자들이 천안함에 대해서 뭐 자폭이라든지 미국의 소행이라든지 아니면 최현일 원장이 뭐 부하들을 버렸다든지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민주당이 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아까 그 부원장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기에 일부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수석 대변인과 최고위원은 일부 의원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당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건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명확히 입장을 밝혔죠.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피습에 의했다고 얘기하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따른다고 얘기했었고 장경태 최고위원 또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의 공식적 입장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가 이 사태의 발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공식적인 사과만 했을 뿐인 거지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함구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석 대변인이 잘못된 발언을 통해서 당에게 누가 됐다고 얘기한다면 정치적인 결심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당 지도부 입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기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결단하지 못하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라도 무슨 뭐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석 대변인이 이번에 계속 앞으로 이걸 유지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당의 현안이나 중요한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국민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된다. 과거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적인 대변인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당 지도부가 또는 제가 볼 때 권칠승 수석 대변인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따른 결단을 하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론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친명계와 대립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 대표의 거취 관련해서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심각한 결단이나 판단을 좀 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혁신위를 구상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재명 체제가 근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거다. 예. 기승전 이재명 책임론, 기승전 이재명 사퇴론도 그렇게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정말 나도 민주당의 같은 우물물을 먹는 같은 사람으로서 네. 애정을 가진 비판 그리고 대안을 가진 비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 조금 전에 이제
김종욱 부원장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이제 대표가 사퇴할 것까지는 아닌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비명계 그러면은 그 인터뷰에서 나오는 그 정치인들은 상당히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 이 비명계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혁신위원장을 새로 뽑았는데 잘 모르고 지명도도 높지 않은데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의 멤버였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는 비명계로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재명 사수의 방향으로 당 지도부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겠죠. 근데 더군다나 새롭게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이념적으로나 사고 구조상 굉장히 위험한 생각, 사실과는 동떨어진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기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기자들이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고 말은 무한 책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유한 책임도 지금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해서 뭐 비명계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뭐 비명 친명 할 것 없이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공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비명계가 지금 이재명 사퇴하라는 것이 공천 때문이다? 그럼 친명계가 이렇게 결사옹위하는 것 역시 공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범부들도 다 아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정치가 명분과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도드라지는 어떤 대표의 행태가 있어야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에 대한 그 부동층들이 늘어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증 실패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여간 검증을 실패했기 때문에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당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 이상민 의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명을 강행했을 때 대통령 퇴진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땐 동일한 잣대로 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77.7%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당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선 후보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대장동 사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술 이외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번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 사안 말고도요. 당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기승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무슨 사안만 나오면 당대표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건 그 진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으로 어떤 당대표나 이런 고위직들이 퇴진을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할 때요. 3개월, 6개월 가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는 좀 전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의 지명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뭐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식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걸 뽑을 방식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원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 그러니까 사람을 호명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윤곽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수용할 만한 인물, 그러니까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민주당의 이미지 개선 또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중도층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혁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당내 좀 예를 들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감대에 입각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지금보다는 좀 더 예를 들어 개방적인 방식으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토가 시작돼요. 당내에서. 그 사람은 안 된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돼서 한두 번 정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인물이 올라왔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위원장에 선임이 못 되게 되면 어떤 사람도 혁신위원장이 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 내부에서 개방적인 토론은 필요합니다만
당 대표의 권한까지 예를 들어 행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그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선출이 되면 뭐 공천권이라든지 물론 뭐 공천권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구성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하겠지만 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자 그런 것을 좀 위임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불가능한 게요. 왜냐하면 내년 4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번 혁신위 같은 경우 의원총회에서 무엇 때문에 혁신위를 했냐면 전당대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내부에서 혁신위가 비대위를 능가할 만큼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친명 비명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혁신위가 해야 될 본인의 권한과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비대위로 가든 아니면 당을 어떻게 바꾸든 그다음에 문제의 스텝인데 이미 그 얘기를 미리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혁신이랑 비대위가 좀 뒤죽박죽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원총회에서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총회가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단위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의원총회에 있는 의원들이 본인들 특권으로 알고 있어요. 당 지도부가 당의 모든 권한에 대한 핵심적인 최종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의원들도 제가 볼 때 특권의식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